네. 지금부터 그 젠더에 대한 치열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 두 분 나오셨는데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방송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쳐야 되는 건가요? 아, 예. 저는 부산에서 문화기획사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유튜브도 조금 깔짝 했었고, 지금은 이제 내추럴 와인샵 매니저로 근무하게 될 손민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젠더에 관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젠더의 일반적인 논란거리들을 중심으로 제가 개념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아까 대표님께서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오늘 강연은 성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젠더 이 강연 들으시면서 젠더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부터 얘기를 꺼내시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젠더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수님. 네. 그런데 사실 젠더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생각은 이럴 수 있고 또 나의 생각은 이럴 수 있고 전 약간의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약간 기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한 성과, 뭐 젠더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약간 20세기까지 나오니까 네. 좀 어렵기도 하고 네.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한데 네.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네. 20세기와 또 지금 현실에서 지금 토론이 되고 논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네. 다르다고 생각되는지 뭐 이런 질문이요. 제가 이제 이 분야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페미니즘 이론이 등장했을 때, 이른바 이제 남성분들은, 남성 혐오? 네. 이러한 범주까지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하실 만한 것이 그 페미니즘이 처음에 드러냈을 때는 그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 대한 반감, 그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이러한 용어들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칫 이제 남성 혐오주의, 그래서 이제 뭐 이른바 그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여성 상위 시대 그런 그쵸. 것들을 꿈꾸는 그 어떤 전복적인 그런 변혁을 꿈꾸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초반에 페미니즘은 분명히 또 그러한 색채가 있었고 또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 안정감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편안하기를 원하고 또 안정감을 느끼면 잘 살고 있다는 또 느낌을 또 동시에 받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면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거든요. 시간의 속성은 또 흐른다라는 것이고, 흐른다라는 것은 변화한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그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늘 변화한다라는 존재라고 하면은 변화를 저희들은 적극 수용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전에 그 초창기의 그 페미니즘 이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 변화 속성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은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상황에 대한 그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개선, 이러한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70년대, 80년대 여성주의 운동이 또 활발하게 되고 또 젠더 이론이 또 활발하게 또 창궐이 되면서 그 변하는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별마저도 선천적인 범주라고 일컬어지는 성별마저도 함께 젠더와 함께 변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교수님 말씀 방금 전에 하셨던 내용 중에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남성 혐오를 남자가 먼저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원래 뭐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일단 먼저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젠더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남자 손민우가 아니라 그냥 손민우
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네, 저는 맞습니다. 봐요. 네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살아왔고 네네.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이제 지인들한테 공공연하게 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네.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왔어요. 나는 페미니즘 지지자다. 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어떤 뭐 여성의 우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는 그냥 동등한 자리인 거고 저 자리에 누가 앉을지는 우리가 네. 정하는 게 아니라 능력 되는 사람이 앉는 그쵸. 거라고 네, 생각을 예, 하니까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소위 인터넷 언어로 메갈리즘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남성 혐오를 나타내는 언어들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사실은 인터넷 무슨 소설이나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언어인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한 3, 4년 전쯤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대한 내용 이제 계기를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는 여자 축구 선수다. 근데 자기가 경기장에서 여자들이랑 축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들이랑 축구를 하고 있는데 관중석에 계신 남자분 할아버지 분께서 무슨 여자가 축구를 하느냐 혹은 뭐 내가 차도 저것보단 잘 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에 엄청난 차별점을 네, 느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라디오를 듣고 이거는 그분이 여자 축구 선수라서 얘기한 게 아닐 거다. 저 사람은 뭐 박지성한테도 분명 저렇게 얘기할 거고 내가 차도 더 잘 차겠다라고 얘기할 사람이다. 네네. 그거를 굳이 어떤 페미니즘 형식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적었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진짜 그 상상 속에 존재만 했던 메갈 분이 제 지인 중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3일 밤낮으로 토론을 했었는데 네네. 결론은 서로 차단하고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쪽이 먼저 차단을 해서 뭐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일단 잠시 얘기를 네네. 드리자면 아까 앞에 여성 축구 선수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분이 당연히 차별을 받아서 화가 났지만 그 네. 앞에 있는 그 말씀에서 저는 기분이 나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남자 축구 선수가 축구를 차다. 그래 내가 저보단 잘하지라고 분명히 말은 할 수 있지만 여잔데 뭔 공을 차. 이 말에 약간 기분이 나쁘셨지 않을까. 내가 과연 남자였다면 남자가 왜 축구를 차라는 말은 듣진 않았으니까 또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렇죠. 차별성을 네, 느끼지 네, 않았나 네, 하는 게 네.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 워딩을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축구를 차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슨 저런 실력으로 차 이런 식으로 아니,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거는 저희 아버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국대가 발을 잘못 놀리면은 무슨 저런 실력으로 가냐 벤치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네. 약간 그런 실력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런 물론 여성분들이 뭐 시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이런 건 알지만 그거를 굳이 그렇게 극대화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늘 말씀하신 걸로는 잘못된 네. 개념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그쵸. 네, 맞습니다. 이건 저도 네네. 그렇게 약간 느끼는데 네. 약간 제가 단어에 예민할 수도 있다라고 네네.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차별이라는 게 사소한 거에서 하나부터 예를 들어서 눈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불편함을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단어 선택에 대해서 솔직히 상처를 입는 게 사람이잖아요. 약간 그쵸. 그런 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네.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마인드는 뭐냐면 그 세상에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죠. 다 차이가 있고 생각도 우리 이렇게 세 사람 생각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그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제하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다 그렇죠. 생각이 다 다를 그쵸. 거예요. 다른데 그 다른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이를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맥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메갈리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말과 눈빛이라고 생각해요. 네, 의사소통에서 네. 그러니까 눈으로도 손짓? 말을 하기 때문에 그쵸. 저는 눈으로 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눈빛으로 사람을 보는지 또 대화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예. 저는 뭐 저도 의사소통에서
글쎄요. 감정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애티튜드 이런 게 아닐까. 그쵸, 그런데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듣기래요. 경청.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경청 부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요즘 차별을 심화시키고 그다음에 차별과 혐오라는 말은 한 쌍처럼 마치 같이 그쵸. 좀 진부한 비유긴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늘 같이 대두가 되잖아요. 네네. 그 차별과 혐오가 한 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다. 경청이 부족한 건 경청은 그냥 듣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경청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대방과의 공감 능력 우리가 이제 그 공감 능력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이 공감 능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이게 자기 식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듣고 싶은 부분만 예. 듣는다라는 게 교수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차별이 더 심화되고 그다음 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이제 서로 건강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차단하고 아, 예. 아니 먼저 이상 차단을 변하지 해버리니까 뭐 말을 전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그럼. 차이에 대한 인식의 부재 맞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뭐 저 또한 경청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도 이제 되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잠시 해봤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이 남녀 차별하면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아무래도 군대 문제가 또 빠질 수가 그렇죠.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잖아요. 그래 남녀 차별, 남녀 평등 다 좋다. 근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 하냐? 그래서 투표까지 했었잖아요.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저도 제 동생이 남동생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긴 해요. 정말 감사하고 국방 의무를 지켜줘 정말 감사하지만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동등한 위치와 또 평등을 원하면서 왜 본인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꼭 남자만 가야 하느냐? 솔직히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되게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교수님의 생각이 또 궁금한데. 근데 네. 아까 그 대표님께서도 얘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그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간단치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대안으로서 그 모병제 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 두 분 한번 각자 얘기로서 치열한 네, 예, 이게 네. 군대 문제는 사실 예, 예. 남자로서는 조금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저는 군대 이야기에선 조금 자유로운 게 저는 면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대변을 할 수는 없지만 제 남동생 두 명은 둘 그러면 다 그 잠깐 제가 개입하면 그 군대 문제를 제기하신 것도 아마 남성성? 그러니까 남성성만이 국방을 다 할 수 지킬 수 있는가. 있다. 여성성은 뭔가 좀 미진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네, 말씀드린 거죠, 저도. 그 측면에서 저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다르게 느낀 게 원래 남자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20살 되면 군대 가는 거 이거는 진짜 그냥 자연스러운 저희한테는 일상이잖아요. 그냥 정해진 미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딱히 반발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젠더에 대한 이슈가 되고 물론 잘못 이해된 젠더지만은 현재 지금 계속 문제시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문제시 되고 또 이 문제시 되는 거에서 병영을 이제 또 무시하는 그러니까 무슨 뭐 군캉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언어 때문에 남자들이 그러면은 너네도 와라 군캉스 그래 호캉스만 하지 말고 군대에서 캉스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뭐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냥 저희는 아무 문제 그러니까 없다 혹은 문제가 있어도 그냥 우리한테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또 비하도 섞이고 이러니까 그쵸. 저희도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트랜스젠더 이제 전역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젠가 엊그제에 이제 그거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군법 재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젠더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또 젠더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니까 그 왜 젠더 연구를 하냐?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뭐냐라는 대답을 제가 찾았거든요. 그게 젠더 연구를 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젠더가 없는 범주 그 세상을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젠더 스펙트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지개에 비유해서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무지개 빛깔은 7빛깔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과학적으로 보면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에 무수히 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 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개인 의지로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그 해운대 바닷가에 놀러 갔다. 그래서 화장실을 간다. 그럼 그분들은 어느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 어떻게 이용해야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일상에서 저희들이 담론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범주에서 젠더 범주는 그 스펙트럼으로 다양하게 인정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사실은 그런 범주 자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도록 서로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젠더 연구의 목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네. 예. 죄송해요. 근데 네.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네. 성별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섹스적인 신체적인 성별을 이제 자신의 생각과 그런 것들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맞아요. 지금 당장에 너무 빠른 해결책을 원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 분명 그 극소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네. 분명히 그 존재를 하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 이제 금방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사례들은 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생의 측면에서 공존의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될 사소하지만 중요한 이제 문제라는 시작을 해야 생각이 된다라는 들고, 말씀이시죠. 네네. 갈 길이 엄청 멀겠네요. 근데 저도 궁금한 네, 점이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여성도 화장실 문제로 예를 들면 여성도 남성도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걸 넘어서 그러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화장실이 생겼을 때 또 그것은 또 역차별이라고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왜 여성은 여성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까? 네. 처럼. 왜냐면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근데 질문이 여성 쪽에는 대변기가 있잖아요. 네네. 남자 쪽에는 소변기와 얘기- 대변기도 있거든요. 얘기를 거기서 좀- 그냥 이를 보면 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도 너무 네. 무식할까요? 아니요. 아니 저는 그거를 떠나서 네. 아니면 결국 나누는 거고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는 걸 숨기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근데 또 이제 그 내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네, 했는데 네. 이제 의도는 뭐냐면 그 왜 그 극빈층 애들에게 이상한 카드 줘가지고 어느 시간에 이런 식의 차별을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그런 풍조 말고요. 네, 그런 네. 것 자체가 무색해지는 없는. 상황, 뭐 이른바 유토피아라고 진짜 할까요? 유토피아. 그 일종의 그 유토피아는 없는 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꿈꾸는 것이 젠더. 그쵸. 근데 물론 과정상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양상들은 저희들이 건강하게 맞서 나가야 합니다. 그 정반합 해결의 변증법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과정들을 그게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합의가 네네네. 된 제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아까 시간 존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가치관의 변화를 겪어요. 그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서 갈등 상황을 겪겠죠. 그쵸, 그게 그쵸. 이제 반입니다. 그 반 사회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면 합의되는 거예요. 합의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사회가 준수하게 되는 정의되고요. 일정 부분 지나가면 다시 또 갈등을 그래서 역사적 순환 과정은 정반합의 순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싸움 없이 싸움을 절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싸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자유를 투쟁 의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또 그리고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혜롭게 근데 그 지혜 해결해서. 근데 말은 쉽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랬을 때 이 잘은 어떻게가 이제 맞아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고민해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또 이러한 그 강연을 준비하고 또 리더십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어떤 딱딱 지식과 정보를 여기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 제기들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네. 일반 대중 매체에서 그러니까 뭐 TV나 이런 또 그리고 너무 잘 알려진 매체 뭐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곳에서도 너무 젠더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자극적인 것들로만 하니까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진짜 완전 그냥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졌거든요. 저도요. 그건 저도 네, 그래요. 제가 예. 생각했던 개념 자체가 네. 없어진 그런 붕괴된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예.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지금 학계에서 그 여러 책들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도 사실은 그 1시간이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그 엄선하라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물론 빠진 얘기들도 아,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젠더가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인식을 하고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제가 말을 좀 줄일게요. 그 질문을 받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저는 여자였고 네, 남성이셨으니까 당연하게 저는 뭐 저 미스 코리아라고. 네. 네, 와우. 미래 출장 경험이 네. 있습니다. 네. 와우. 좀 떨어져. 와우. 네. 제가 네. 누가 되고 있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예, 예. 땀방울. 아유, 예, 예. 예. 수고하시죠. 네, 그렇게 미인 대회에서도 뭐 여성이 성상품화 아니냐 이런 말이 있지만 최근에는 또 미인 대회뿐만 아니라 미남 대회까지 등장했거든요. 사실은.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얘기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경연이든 그 가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고요. 그 보니까 그 미스 코리아 대회라든지 미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논란이 많죠. 많은 부분들도 네.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저는 이제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 그런 이름? 그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인 대회에서 그 최고상을 왜 진으로 줬느냐? 진선미하면 정말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가 그 되려면 미를 제일 1등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선미 이렇게 나간다 그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분명 무슨 의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좀 물론 해석의 문제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외모 지상주의 근데 그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을 좀 극단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저희들이 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는 뭐다라는 단정보다는 사실은 그 명제화시키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방향을 향해서 개선하면서 노력하되 단정 짓지는 말자. 사실은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데 너무 목소리를 높이는 매체들이라든지 또 그런 장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존재가 부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왜 그런 담론들이 양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본다면 네, 좀 더 건강한 네, 고민들이 토론장이 이어지지 되지 않을까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젠더 문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 컨텐츠가 네.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디디고 그러니까 좀 더 공중파나 이런 데로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저도 이제 일반적인 저희 객체 중에서는 좀 더 선진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은 특히 그 혹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아니고 네. 이성애도 아니고. 아니고 유니섹스도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가 제 주변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무슨 제너럴 무슨 뭐라고 젠더 표현을 플루이드 약간 그런 예.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 친구한테 정말 신뢰되지 않게 계속 물었는데 들을 때마다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젠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문제 이게 지금 아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니까 교수님 같은 분이 조금
힘을 예, 활발히 활동을 하셔서 일단 개념 정립을 일단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이 개념 저희가 예. 오늘 수업 들었던 개념 자체가 젠더에 대한 예. 이해였잖아요. 예. 사실 저는 제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음. 나도 이해를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음.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무너져 버리니까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해가 안 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 그 젠더 플루이드라는 게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도 때도 없어요. 음. 그 짧게는 몇 분, 또 음. 길게는 몇 년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적이 되었다가 네. 남성적이 남성적이 되었다.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한 또 젠더 스펙트럼 중에 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된 것이 그 정도인데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리가 안 그러니까 된. 아직 네, 음성화되어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스펙트럼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젠더 스펙트럼을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젠더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회적, 문화적 소임을 다하면서 각자 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면 이제 이런 젠더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그럴 수도 것들을 있을 것 꿈꾸는 거죠. 네, 네. BDSM 테스트라고 혹시 아세요? 조금 19금적인 거긴 한데 네. 콘텐츠 자체는 19금인데 네, 네. 이제 거기 보시면은 엄청 디테일한 젠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혹시 젠더에 대해서 네네. 좀 더 만약에 어. 생각이 트여지시면은 시도해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저는 사실 네. 생각이 막 안 트여졌다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맞아요, 있지라는 맞아요. 걸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너도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재밌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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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먼저 여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건 젠더가 결과적으로는 성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저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뭐 트랜스젠더 이런 네. 거는 결과적으로는 성 전환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되는 거란 거죠. 다시 그럼 정리를 조금 할게요. 네. 섹스 성별은 그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성이라고 하면 그 젠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차피 그 섹스라든지 젠더 문제는 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 젠더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선천적인 성으로서 그대로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서 주체로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로서 확대 심화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젠더 같은 경우에도 성의 개념입니다. 성의 개념인데 선천적인 성의 개념이냐 아니면 내가 주어진 나의 성으로서 사회적, 문화적 의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부여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연히 다르죠. 근데 성의 개념은 맞습니다. 그럼 네. 저는 또 네. 궁금한 게 네네. 제 주변에 아직 트랜스젠더 친구는 없지만 네. 동성애 친구는 몇 명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하고 트랜스젠더하고는 네. 전혀 다른 개념이긴 네.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성별을 어떤 사회적인 성별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별을 위해 신체적인 성별을 붕괴시키는 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교수님의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에 네. 여성성적인 게 많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살면서. 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나는 남자야. 네, 근데 네. 남자로서 사는 게 좀 불편해. 네. 그래서 이거를 여자로 바꿔요. 네네.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네네. 그거를 굳이 신체적으로 바꿔서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저도 이제 그 맥락은 제가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또 그 네. 체험을 사실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요. 그 변호사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또 보고서를 찾아보면 이제 내가 남자인 줄 알고 남자 고등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여성이더라. 또 음. 심지어는 그 성기 안에 또 여성 성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성의 그 개념에 함몰되어서 신체적인 성의 그 여성성에 따라서 또는 남성성에 따라서 그대로 살 필요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가 이제 여성이면은 여성성은 그걸 부정하자라는 게 사실은 이러한 담론의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 트랜스젠더 분들의 보고서를 보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내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건 이른바 이해는 하지만. 사회에서 허용을 안 하고 그쵸. 또 좀 삐딱하게 보거나 또 그쵸.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 젠더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용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본인이 그렇죠. 생각한 대로 살면 네네, 끝이니까. 네네. 내 삶인데 네, 누군가 맞아요. 계속 개입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여질까가 가장 네네. 중요하게 되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된 것 예, 같은 것 그런 같아요.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젠더 개념도 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은 이제 사회 문화적인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훨씬 함의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의지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저는 일단 예, 봤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자면 네.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젠더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 페미니스트 네네. 그거에 대한 이슈인데 그러면 그것도 조차 잘못된 문제네요. 어떤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젠더는 여성도 남성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제가 제대로 안 드린 것 제가 이해를 같은데 잘못했어요. 어쩌면 저희가 계속 혼동을 해가지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기존에 네네, 갖고 있던 네네, 개념이랑 네네, 너무 네네. 어려워서 네.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다시 정리를 한번 저도 해볼게요. 네. 그 페미니스트들이 젠더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그 많이 둘의 관계를 때려댈 수는 없는 관계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젠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젠더 연구 자체도 페미니스트에서 촉발을 했고요. 그런데 그 페미니즘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저는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약간 중립을 저는 항상 받고 있어요. 그게 중립이요를. 중립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음. 페미니스트의 성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여성으로서 아름다워 보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또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좀 어렵긴 해요. 저한테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을 너무 요구할 때는 또 어렵지 않나요? 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예. 쉽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도 네, 하고 맞아요. 사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조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전. 그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저희들이 이제 느낄 수 있듯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발언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반감을 가지거나 그쵸. 거부감을 가지거나 좀 그렇게 하는데 원래 그 페미니즘의 의도는 제가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측면에서 네네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논조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법적인 질서를 와해시키고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 이 다름을 차별화시켜서는 안 된다. 인정을 하라. 네네. 서로의 그래서 다름을. 그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회가 아니라 남자 여자와 함께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페미니즘의 처음 출발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네. 바로 이분법적 질서를 해체시키는 해체주의라고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의 평등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평등,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각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것이죠. 이제 평등 개념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이제 늘 저희들이 개념 정의에서 좀 많은 고민을 가지는데 평등 개념도 이제 이게 또 그렇게 가버리면 또 많은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 평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실은 평등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또 방법론적인 고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등 얘기는 조금 또 다른 장을 또 필요로 할 것 같고 어쨌든 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차이를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는 네. 게 교수님 말씀 그러니까 거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음. 예,
그래서 이해를 하자라는 얘기죠. 음. 우리 그 현대 지금 21세기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공감인 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감이 키워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공감이 너무 잘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죠. 반대라고 생각을 저 요즘 해요. 공감이 네, 참 네. 힘든 시기이기도 네, 하죠. 네. 아무래도 시기가 코로나 시국이니만큼 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도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저희가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페이스 대 페이스도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할 때랑 뭐 카톡이나 전화로 할 때랑 맞아요. 사실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럼 결국은 교수님 말씀은 최근까지 왜 안산 네. 선수가 쇼커트 네네.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언론들이 페미니스트 쪽으로 많이 몰고 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결국 페미니스트냐, 그게 음. 여성 남성의 문제가 네. 아니라는 네. 말씀인 거죠. 젠더의 그 기준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실- 안산 네. 계속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네요. 아, 우리 교수님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하는 게 답을 아니, 제 확실하고 생각에는- 시원하게 안 네네. 해주시고 계속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아, 이건 제 그래서 생각에는 어땠어요? 네네. 교수님이 답변을 만들기 위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 질문으로 해서 아, 이제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 이제 본인의 그- 답변을 구상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반사회자로서 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 이제 제 생각이 마치 정답인 양 비춰지는 음. 것을 사실은 경계하면서 이 음. 토론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n분의 1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다 정답일 수는 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일리도 개개인의 없고 생각이 그래서 다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그 네, 토론자분들의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제가 듣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잘 정리해서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제가 버리고 네네. 일단 충분한 얘기거리를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결국 네, 제가 네. 사실은 젠더 하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뭐 페미니스트부터 해가지고 뭐 여성 남성 차별 논란이었는데 네. 교수님이 강의를 일단 듣고 보니까 네.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젠더의 문제가 네. 근본적으로 결국 여성 남성 성에 대한 걸 넘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네. 뭐 인종도 상관없고 뭐 결국 종교도 상관없고 네. 뭐 어떤 것들 차별을 두지 말자가 결국 젠더의 네, 핵심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음모론적인 발언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요. 뭐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젠더의 어떤 궁극적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기존에 거죠? 있는 네. 규칙들을 네. 다 뛰어넘어서 평등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아. 들어요. 약간.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다. 이거 예.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게 그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지금. 저 이제 그 과정들을 아까 제가 이제 정반합 네. 네네네. 연준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에 주목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이 페미니즘이라면 젠더는 거기를 뛰어넘어서서 물론 이제 남성과 여성의 문제도 성차별도 얘기합니다만 그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라든지 아, 또 그렇죠. 다른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들에 저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 차이를 인정하자라는 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게 그러면 너도 옳다, 너도 옳다, 너도 그러니까요. 옳다 이러면 규범이 없어져 버리는 건 그러니까요.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은 어떠한 담론인가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또 건강하게 또 고민을 해 나가서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정의를 확립시킨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젠더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 또 있죠. 근원적으로 그렇죠. 나는 아직까지 저도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니까 또 두 분이나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되게 변화 지향적으로 사는가 그쵸, 보다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고백하면 저는 좀 그렇지를 못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반성을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이제 좀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쵸, 편이고 그쵸. 좀 그런 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과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명확한 기승전결 그 소설 보면 또 영화 한 편 보면은 모든 게 처음 사건 발 다 일어났다가 쫙 해피엔드, 새드엔드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근데 삶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히려 그 무의식 계속 이렇게. 그쵸,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딱 정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 정답은 있을지언정 이게 정의로 완전 딱 못 그렇죠, 바뀌진 않는다. 그 다음에 교수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정답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문은 다 열어놓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개념이 주는 보편성이라는 게 저희들이 그쵸. 예를 들어서 행복에 대해서 궁금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행복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지녀요. 그런데 그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동감하는 만큼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해서 우리는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작업도 젠더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맨 마지막 멘트가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들 나름의 젠더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 개념으로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래야지 우리는 그 젠더 개념을 삶에서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이론 따로 듣기는 좋은데 내 삶에서는 전혀 적용이 그쵸.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얘기죠. 이거죠. 혹시 경상도가 고향이세요? 저는 서울이 고향. 왜 경상도랑 전라도에서 네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지역 갈등 많이 네네. 겪잖아요. 네네. 서울 남자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서울 남자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갈등도 젠더 그럼요. 갈등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차별 또는 성갈등에 주목한 것이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쵸, 게 그쵸. 페미니즘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성담론도 물론이고 뭐 금방 말씀하셨던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존재하는 차이, 차별 이런 문제들에 다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젠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젠더 개념 자체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결국. 예, 예. 차이와 차별이 존재하는 모든 모든 영역에는 젠더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이것도 포함돼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면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를 수 있잖아요. 우파일 수도 있고 좌파일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젠더의 논란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일단 그건 또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걸 모르겠네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이든 네네. 뭐 정치적인 맥락이든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맥락이든 그 아까 전제로 했지만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왜 그 독서 토론 모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그쵸. 가고 난 뒤에 친구랑 얘기하는 것도 나는 이렇게 감상했는데 너는 어때라고 했을 때 미처 내가 못 본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예, 그러한 그 건강한 그 대화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아까 그 모든 시스템을 다 와해시키는 네, 게 아닌가라고 그쵸. 했는데 그쵸.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또 이성적인 존재들이고 그쵸. 예,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양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젠더의 슬로건도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좋은 삶이 뭔가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정해지는 거죠. 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 다 모든 거에 대한 방향성과 모든 거 열린 마음이라고 차별을 두지 말자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도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코인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토론도 젠더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분명히 굉장히 사소한 영역까지도 그치, 모든 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맞잖아. 근데 나는 포함, 자 나는 잠깐 잠깐만요. 근데 과열되고 그렇게 해버리면 있어요. 이런 식이 되죠. 모든 게 다 통용되면 굳이 젠더란 용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래서 그거예요, 교수님. 그 이제 그 아까 초반에 그 젠더는 섹스는 저 생물학적 성이다라고 분명히 번역을 해서 성별이란 단어로 고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뉘앙스 때문에 섹스라고 하지 않고 성별이란 단어를 구체시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젠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개념 규정을 했을 때 사회적, 문화적 성이라고 했어요. 그때 분명 근저에는 성의 개념을 가지고 깔고 있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 개념에 함몰되지 말고 남성, 여성을 뛰어넘는 인간 존재로 보자라는 그러니까 그 여성, 남성이 근저에 깔려 있어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 깔려 있는데 있는데 그걸 그것을 너무 차이 차별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역들에 이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젠더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요. 뭐 이런 논의는 전혀 의미가 맞아요. 없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그러면은- 고민했던 게 그러면 약간 유토피아처럼 그래 너도 오라, 그래 나도 오라, 그래 너도 오라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문제니까. 무분별해질 그럼 과연-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젠더의 정의가 다시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좀 무책임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아까 이데올로기, 모더니즘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면피하려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젠더 구석으로 더 몰아야 개념은 돼. 그러니까 아니 구석으로 더 교수님이 몰아. 계속 빠져나가세요. 저희는 이렇게 시원한 답을 원한다면 교수님께서 이래서 저- 또 이래서 기부업할 저래서. 때까지 몰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너에 몰리면서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면 그 젠더학자들이 젠더를 젠더로 우리나라에서 외래어 쓰지 않고 아, 그쵸. 어떤 번역이 분명히 나왔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쵸. 그 사회적 문화적 성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젠더라는 외래어를 쓰는 이유를 좀 헤아려 달라라는 말씀을 네. 다시 한 번 더 빠져나가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결국 맥락이- 빠져나가는 그렇죠라고요? 그게 뭐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젠더는 결국 모든 사회를 인정하자. 네네 네. 사이를 두지 말자. 네, 결국 그렇죠. 이런 느낌이다라는 예. 말씀이신 음. 거죠. 예,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성들이 각각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그가 속한 특정한 사회 문화 속에서 자기 자유 선택에 의해서 존재 의미를 찾아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인정하자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지역이든 또 다른 또 뭐 성이든, 성이든 문화든 뭐든. 또 예술이든 또 다른 굉장히 많지 않은 지역이든 이러한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네. 젠더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자극적인 젠더 개념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네네. 그쵸.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 더 신경을 쓰는 쪽으로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사실은 젠더 연구가들이 또 보면 또 다른 또 말씀하실 분도 또 다음에 나와 주시고요. 네, 그렇죠. 일단 여러분 그- 저희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하실 분들은 얼른 와주시면 제 옆에 앉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젠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아까 좀 두루뭉술하지만 휴머니즘 쪽으로 아, 가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모든 뭐 젠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희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용어들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 젠더가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저희들이 딱 서명 저도 사실은 고백하면 그 딱 선명하게 구체화시킬 수 없는 맥락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한 강연자로서 젠더는 여러분 이러한 개념입니다. 라고 저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함의들이 워낙에 또 다층적이고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젠더 개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시냐라고 이제 마지막 문제 제기로 또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의 젠더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고 다음 방송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서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계속 담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